오늘 진들 나가볼 건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은 페이지가 46페이지가 될 거예요. 오, 맞았어. 46페이지. 자, 봅시다. 우리 원소라는 거 먼저 볼 건데, 원소는 물질에 있는 기본적인 성질, 기본적인 성분이다. 자, 얘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쪼개질 수가 없어요. 이 원소라는 것 자체를 쪼개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는데, 다른 물질로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거. 알겠죠? 다른 물질로는 더 이상 분해될 수가 없다. 자,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에요. 종류. 그래서 얘네는 어떤 종류인지, 우리 분자라는 거는 성질을 나타내는 애인데 이 안에 어떤 성질을 가진 애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는 게 원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어떤 성질을 갖는지 주기를 가진 표로 정리한 게 있어. 성질을 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가지고 성질이 반복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걸 우리 주기율표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율표라고 할 거예요.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뭐라고 한대요? 주기,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가로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기라고 해요.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고요? 족이에요, 족. 어렵지? 네. 어감이 욕 같나요?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고? 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얘랑 기분 좋아하나 봐요. 혹시 그 성북동 비둘기인가 그 웹툰 알아요? 거기서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비둘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헌서예요. 헌서. 근데 이름이 자꾸 헷갈려. 헌서랑.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주기율표는 주기가 나타나도록 원소로 나타낸 표예요. 자, 근데 얘가 흐려서 잘 보이겠지만 색깔로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각선으로 긋고 나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가운데는 금속이에요. 금속. 왼쪽이랑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금속이야. 오른쪽에는 비금속이에요. 왼쪽이랑 가운데가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이야. 자, 넘어와서 우리 금속이랑 비금속을 나눴다는 건 둘이 성질이 같아서 나오겠어? 달라서 나오겠어? 달라서 나오겠죠. 자, 우리 금속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 금속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 은색, 쇳덩이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금속은 일단 특유의 광택이 있고 은색 빛깔을 띠고 있어. 자, 근데 이 금속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진짜 얇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호일 알죠? 호일. 호일은 금속을 아주 얇게 펼쳐놓은 거다. 아주 얇게 펼쳐놓은 거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쇳덩이 같은 게 압력을 주면 쭉 펴진다는 거네. 그럼 얘는 부서지지 않고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거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는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변한대. 호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압력을 주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다. 이해되죠? 자,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자, 우리가 이 날씨에 바깥에다가 그 자동차 본닛에 손을 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웠고 손이 맛있게 익겠죠. 그쵸? 지금 날씨에 본닛에 계란을 깨면 계란이 익는데요. 우리 손도 익겠죠? 본닛에 손을 올려놓으면. 자, 근데 만약에 이 오투책을 지우가 보기 싫다고 길바닥에 버렸어. 여기 오래 있었어. 이상하게 밖에 오래 있었어요. 그럼 얘가 손을 대면은 따뜻하긴 하겠지만 본인만큼 뜨거워 안 뜨거워? 안
안 뜨겁지. 차이가 뭐냐면 금속은 열이랑 전기가 잘 통해. 열 전도성도 크고 전기 전도성도 큰 거예요. 열을 잘 옮겨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금속은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한다. 우리 이것도 알고 있지. 자, 저기 콘센트가 있어요. 저 콘센트가 자, 선생님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로 다가가서 찔렀어. 선생님 짜릿하겠죠? 짜릿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한다. 이거 기억할 수 있죠? 금속은 그럼 정리해보면 광택이 있지. 은색 빛깔의 광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힘을 주면 부서져 모양이 바뀌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커, 작아. 크다, 큰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단단한 공구 같은 거,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공구 같은 거, 그리고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용기로도 쓸 수 있고, 회로 기판, 전기 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회로 기판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느낌상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금덩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금은 부서지지 않고 금속이니까 쭉 펼쳐지겠지? 이걸 가지고 선생님 콘센트로 가서 찔렀어요. 짜릿할까요? 안 짜릿할까요? 짜릿하죠. 우리 직관적으로 금속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를 볼 건데, 우리 항상 이렇게 비교되는 애들은 하나의 성질을 외워두면 나머지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네 둘은 반대가 될 거야.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겠어, 작겠어? 비금속은 작은 거예요. 전기 잘 안 통하고 열을 잘 전달하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 금속은 생각해보면 금속 쇳덩이라고 했죠? 이건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지. 대부분 고체야. 근데 하나만 예외가 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온도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면, 과학실에서 쓰는 온도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여기 액체가 담겨있죠. 그래서 뜨거우면 이 액체가 위로 올라오고 추우면 밑으로 내려와. 이 액체가 뭐냐면 수은이에요. 이게 수은이야. 그러면 수은은 실온에서 상태가 뭐야? 액체네? 그치? 액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금속은 대부분 고체인데 뭐만 액체다? 수은만 액체다. 그러면 비금속인 애들은 예시를 생각해보면 산소, 질소, 탄소 이런 애들이 있거든. 산소랑 질소는 어때?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지? 기체예요. 근데 탄소는 얘를 가지고 흑연을 만들거든. 흑연이 샤크심과 연필심의 재료가 되는 애예요. 그럼 얘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야? 고체. 그래서 비금속은 기체 아니면 고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알칼리 금속이랑 할로젠 원소를 비교를 해볼 건데, 우리 여기 쪼개서 왼쪽이랑 가운데 뭐라고 했지? 금속, 오른쪽은 비금속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분을 한번 봐볼 건데, 우리 가로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가로줄을 주기라고 불러요.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 아닙니다. 족이에요, 족. 자, 근데 족이라는 게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다시 해볼 텐데, 죽이랑 족을 구분해보면, 죽이라는 건 전자 껍질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뭔지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결국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결정해서 이게 바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 얘는 족이 같네? 그치? 얘도 족이 같네? 세로줄이 같으니까 족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대. 그치? 근데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어떻겠어? 같겠지.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것끼리 묶어서 성질을 배워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1족에 있는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 17쪽에 있는 애들을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옛날 말이어서 그런지 알칼리라는 거의 뜻은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리는지 뒤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소는 제외할 거야. 수소 제외.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시킬 거예요. 자, 우리 이름에서 봐봐. 금속이라면, 그치? 금속이라고 했는데 수소는 우리 옛날에 수소 자동차라는 거 있었던 거 알아요? 그런 게 있었다? 수소 자동차라는 게? 근데 연료통에다가 쇳덩이를 이렇게 꺼내서 집어넣지 않겠죠? 그쵸? 수소는 기체잖아요. 그러면 금속이 아니야, 수소는. 그치? 그래서 1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뭐냐면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은색의 광택을 띠겠지. 금속이니까 은색의 광택을 띌 거야. 근데 이 성질을 우리 실험 하나로 머릿속에다 이미지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 이미지로. 자, 우리 예를 들어서 1쪽에 있는 애들은 나트륨 같은 애들이 있어요. 나트륨 같은 애들.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은색의 큰 덩어리 하나 떠올려봐. 떠올렸어요? 은색의 큰 덩어리 떠올려봐. 그러면 얘는 원래 광택을 띄어야 되는데 우리 1쪽과 17쪽은 1쪽이랑 17쪽은 아주 갈망이 많은 애들이에요. 갈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네의 특징은 반응을 잘해. 갈망이 많아서 반응을 잘해. 그래서 얘는 원래라면 광택을 띠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공기랑 만나면 공기랑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공기랑 만나면 바로 반응을 해버려요. 산소랑 이 나트륨이 만나면 반응을 해서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반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광택이 있어도 광택이 없어졌어. 산소 만나서. 그러면 우리 광택이 없는 은색의 덩어리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칼로 한번 잘라볼 거야. 금속이라고 했는데 칼로 잘리네? 얘는 무른 거야? 단단한 거야? 무른 거예요. 칼로 잘릴 만큼 물러. 1쪽은. 알겠지? 그걸 잘랐어. 그러면 안에는 산소랑 안 만난 부분이겠네? 그치? 그럼 원래의 모습이야. 안에는 광택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근데 잘라서 열었어. 그럼 이제 산소랑 만났네?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얘를 그래서 물이 담긴 수조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폭발을 해. 정말로 폭발을 해. 그래서 여기다 수조를 하나 놨어. 근데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본 거예요. 선생님이 멋진 실험을 보여줄게 하고 이 수조에다가 나트륨 덩어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천장이 뚫릴 거예요. 정말로 천장이 뚫릴 거예요.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도 반응을 잘하고 물이랑도 반응을 엄청 잘해요. 알겠죠?
자, 이 실험으로 우리 성질을 일단 이해하자고 했어요. 원래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어. 그렇지? 근데 산소랑 반응을 너무 잘하네. 그래서 딱 표면을 봤을 때 광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칼도 잘려 안 잘려? 잘리는데 안에를 봤더니 산소랑 안 맞는 부분 어떻게 됐어? 광택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없어질 거야. 근데 얘는 산소랑만도 반응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물이랑만 반응을 잘해 못해. 잘해. 물에 너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나트륨을 실험을 하는데 쌀알만큼 잘해라고 해요. 쌀알만큼.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걸 이만한 걸 집어 넣으면 안전하기가 어렵겠죠. 실험을 하다가 죽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쌀알만큼 잘라서 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대. 자, 얘를 넣었어. 그러면 얘가 물이랑 반응하고 나면 안에가 염기성이 된다는 거야. 그치? 우리 아까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잖아. 알칼리가 염기성이랑 같은 뜻이라고 했지? 그치? 물에 넣으면 뭐가 되기 때문이다? 염기성.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은 할로젠을 볼 건데 할로젠은 17쪽이에요. 17쪽. 자, 1쪽이랑 17쪽은 갈망이 많은 애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1쪽 애들 보면 지금 다 반응을 잘한다. 반응이 폭발적이다. 이런 것만 봤죠. 그럼 17쪽도 반응을 잘하겠어 못하겠어? 잘하는 애들. 이게 갈망 엄청 많아. 만나기만 하면 다 반응해버릴 거야. 자, 근데 이 할로젠은 17쪽인데 예시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같은 것들이 있어. 우리 금속은 고체였지. 금속은 고체야. 그러면 얘네는 반응을 하고 싶어도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밖에 못하지. 그래서 공기랑 맞닿는 표면만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할로젠 애들은 대부분 기체예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반응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지. 1쪽, 17쪽은 만나기만 하면 반응을 해. 근데 17쪽은 기체야. 그럼 떠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애들이랑 다 반응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제와 맞아야 돼. 갈망이 있는 애들끼리만 모인단 말이야. 그래서 17쪽은 지들이랑 똑같은 애들이랑 만나서 계속 반응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 2개가 있다? 갈망 많은 둘이 돌아다니다가 만났어, 둘이. 그럼 반응을 해, 안 해? 하지. 그러면 똑같은 2개의 원자가 분자를 이루지. 이해돼요? 똑같은 원자 2개가 분자를 이루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원자 분자. 2개의 원자가 분자를 이룬대. 똑같은 애들 둘이서. 그래서 2개의 원자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어. 특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 자, 1쪽, 17쪽은 갈망이 많은 애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17쪽끼리도 반응을 잘하겠지만 17쪽이 1쪽을 만났어. 그럼 반응을 해야 해. 하지. 그치? 그러면 갈망이 큰 둘이 만났잖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나 수소 이거 둘 다 1쪽이지. 1쪽인 애들이랑 반응을 아주 잘 한다 가 되는 거야. 알겠죠? 성질 다 이해가 되나요? 된 거 맞아요? 됐어요. 자, 1분간 멍을 때리세요.
배열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주기율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표정을 보니까 다음 시간에 땡땡 원소를 성질로 주기가 나타나도록 성질로 분류한 것 하면 빈칸을 부를 것 같아요. 뭐라고 적을 거예요? 뭐 조크? 뭐야? 주기율표? 아니 원소를 주기가 나타나도록 배열했대. 주기율표지. 다음 미니 테스트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자 봅시다. 자 근데 이 주기율표는 배열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쵸? 배열한 기준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주기율표의 배열 기준은 원자 번호입니다. 자, 원자 번호는 원자한테 부여된 번호들이야. 번호들. 자, 여기 보면은 H에 1번 써져 있지. 이게 원자 번호예요. 번호가 어떻게 매겨져 있냐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근데 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냐를 생각해보면 심장에 몇 개가 있냐를 생각해보면 돼요. 상현이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나요? 없어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나요? 누굴 좋아하나요? 스트레이키즈. 자, 규나예요. 규나. 자, 규나예요. 규나의 마음속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있어요. 최애가 누구예요? 최애가 누구예요? 리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리노. 차이가 누구예요? 뭐라 스케이트. 머리 묶은 거. 자 이렇게 둘이 있다고 해봐. 그럼 둘만 있어요? 또 있나요 혹시? 이 사람은 한번 꼭 언급해야겠어. 한번 둘만 있으면 돼요. 알지 말씀. 자 그럼 규나의 심장은 몇 개예요 지금? 2개가 있어. 규나의 심장은 2개야 지금. 2개가 뛰고 있어. 자 그러면 심장이 2개인 규나는 원자 번호가 2번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있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자, 누굴 좋아하나요? 누구예요? 불러주세요. 강빈? 성한빈? 한빈이에요. 한빈. 또 언급할 사람이 있나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한유주. 이 사람 알아요, 저 이거. 잘생겼죠? 한 명만 더 불러보세요. 저 하우. 하우? 장하우? 예. 자, 지금 지우의 심장 몇 개예요? 3개야. 그러면 지우의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자, 그래요. 우리 심장으로 원자 번호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원자한테도 심장이 있을 텐데 원자한테 심장은 양성자야. 양성자. 그러면 양성자가 7개가 있어. 그러면 심장이 7개는 원자 번호 몇 번? 7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을 한다. 자, 우리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자, 얘는 양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만큼 뭐도 있어야겠어? 마이너스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자가. 안정적인 상태일 때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 둘로서 전기적 중성은 만들어졌어. 근데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만 알면 그만큼 양성자 있는 거야. 그치? 양성자 개수랑 똑같이 중성자가 있어. 중성자랑 똑같이 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심장이 10개였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10명까지 연예인은 젊은 적은 없나요? 자, 우리 10번이라고 해봅시다. 10번은 양성자가 몇 개가 되겠어요? 양성자 몇 개? 10개. 중성자도 몇 개? 10개. 전자 몇 개? 10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이거 원자 번호랑 중성자, 양성자, 전자가 다 똑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딱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 전자 껍질이라는 건데요. 자, 이 전자 껍질은 우리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전하를 띈 애들은 밀어낼까 땡길까? 밀어내요. 장난치려다가 잡을게요. 자, 전자 껍질은 전자가 다니는 길이야. 그럼 마이너스 길이는 서로를 밀어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똑같은 길 안에다가 전자를 하염없이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지.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만 들어갈 수 있어.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 그럼 2개 넘는 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전자 껍질이고 두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전자 껍질이 지름이 더 크지? 여기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 맞아요.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가 들어갈 수 있어. 선생님이 살짝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중2 때 주기율표를 사실 배웠었잖아요.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 주기율표 배웠었답니다. 20번까지 외웠었답니다.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고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오겠죠? 우리 왜 이런 거 했었잖아. 수행입에 분탄질사 불내나와 알교인원 연막을 뭐 배웠다는 건 알죠? 배우긴 했었어. 그치? 배우긴 했었죠.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쳤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선생님 중2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음 주 시험 아직도 원소 기호를 안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보려고 하냐 라고 물었더니 밤새서 외우면 된대요. 그러고 수행평가 빵점을 맞아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원소 기호를 외우지 않았나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외우면 되겠죠? 외우면 될 거예요. 1부터 우리 1, 2는 그냥 1인데 우리가 할 거는 3부터 12는 제외할 거야. 3부터 12는 제외하고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족은 최대 몇 개까지 있는 걸까? 그렇지. 뭔가 지우가 좋아할 것 같아. 18. 네. 그래요. 자, 주기는 몇 개까지 있을까? 이거는 산뜻한 발음이. 우리 주기는 행운의 몇? 7. 7개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족은 18까지 있고 우리가 아는 거는 3에서 12까지는 제외하고 3부터는 13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족을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외워볼 건데 첫 번째는 수소야. 수소. 두 번째는 혹시 알아요? 응? 산소. 알아요? 헬륨. 세 번째는 뭘까요? 리튬.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 이거 시험도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2 때 시험 본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수, 엔, 미, 배, 붕, 탄, 질, 산, 풀, 내, 나, 마, 알, 유, 인, 황, 염, 아, 칼, 카. 쓰세요. 쓰세요. 네. NE. 나는 NA. 다 외운 상태예요. 가물가물. 이렇게는 안 외웠어요? 이름 풀네임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수엘님의 분탄지상, 풀네남 아이유랑 염화칼칼을 우리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20글자야, 딱 20글자. 지금 아까 이름 말해준 것도 9글자였어요. 알아요? 성한빈. 장하오. 3글자씩 3명이면 9글자. 이거 20글자밖에 안 돼. 알겠죠? 외워야 돼요, 얘는. 알겠죠? 다음 주까지 외워서 오세요. 다음 주까지 외워서 오세요.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1이랑 18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차례대로 채워주면 돼. 수해, 리, 배, 붕, 탄, 실, 산, 퇴, 내, 나, 마, 알, 규, 인, 황, 연, 아, 칼, 카. 우리 요거를 써놓고 시작하는 화학 시험이 엄청 쉬울 거예요. 알겠죠?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외워야 돼요. 요것을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단대 보지 마시고요. 요거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순서가 뭐겠어? 원자 번호 순서대로야. 알겠죠? 원자 번호 순서야. 그러면 1, 2, 3, 4, 5. 붕소는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럼 양성자 몇 개? 중성자는 5개. 전자도 몇 개? 5개야. 자, 그러면 우리 붕소를 한번 봐보면 붕소는 5번이라고 했네? 그치? 그럼 양성자가 5개가 있을 거야. 5개의 양성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전자도 5개가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전자가 다니는 길을 전자 껍질이라고 했네? 그치? 전자 껍질이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까지가 들어가? 2개까지가 들어가.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3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첫 번째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두 번째 껍질을 그려주고 몇 개를 더 그려주면 돼요? 3개를 더 그려주면 되겠다. 이해되나요? 쟤만 외우면 전자 배치는 진짜 쉽게 그릴 수 있어. 근데 전자 배치를 완벽히 이해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학 때 반응하는 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인자하고 미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플루오린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플루오린. 자, 얘는 1, 2, 3, 4, 5, 6, 7, 8, 9번이네. 원자 번호 몇 번? 9번. 양성자 몇 개? 9개. 양성자가 9개가 있어요. 그럼 전자도 몇 개? 9개.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자, 그래서 우리 원자과 전자라는 걸 배울 건데 우리 앞에서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조기 같으면 원자과 전자가 같다고 했다? 근데 그 의미를 뒤에 가서 배울 거라고 했었죠.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애들은 우리 원자핵이 가까이 있는 애들을 챙기기 쉬울까? 바깥에 있는 애들을 챙기기 쉬울까? 뭐라고? 가까운 데를 애들 챙기기 쉽겠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랑 저기 책꽂이 뒤에 가서 앉는 거랑 선생님이 어떤 걸 더 관리하기 쉽겠어요? 가까운 게 관리하기 쉽겠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애들일수록 원자핵이 붙잡아 두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애들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대부분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다시 이 원자의 전자 배치를 보고 나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족에 해당하는 건 원자과 전자의 수야. 원자과 전자의 수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13부터 18에서는 1을 빼고 생각해야 돼. 얘 14족의 원자과 전자는 4개. 4개. 15는 5개. 16은 6개. 17은 7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18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 8개. 17쪽은 7개. 자, 근데 주기는 뭐냐면 얘 지금 플루오린 보면
얘 두 번째 줄인데 껍질 몇 개야? 껍질 몇 개야? 껍질. 요거 껍질이지. 두 개지. 붕소는 2주기지. 가로줄이 주기라고 했으니까 1주기, 2주기에 있잖아. 그치? 2주기에 있는데 껍질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주기에 해당하는 건, 주기가 의미하는 건 전자 껍질의 개수야. 이해돼요? 가로줄은 주기고 얘가 의미하는 뭐다? 전자 껍질의 수야. 자,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가 된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원자과 전자는 반응에 참여한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똑같겠네? 반응에 참여하는 개수가 똑같겠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같은 족에 있는 애들. 알겠지? 이해돼요? 같은 족이 왜 화학적 성질이 같은지? 우리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해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이렇게 같은 족에 있는 애들 성질을 배웠지.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아.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의 개수가 같아. 그러니까 성질이 같은 거야.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의 개수가 같으니까 성질이 비슷해. 알겠나요? 더운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집에 가서 오늘 보지 않으면 숙제를 하려고 열었는데 뭐였더라가 될 거예요. 알겠죠? 숙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개념 먼저 읽어보세요. 알겠죠? 개념이라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껍질이 3개래. 껍질이 3개고 원자과 전자가 7이래. 그러면 몇 줄이 몇 줄이야? 껍질이 3개에 원자과 전자가 7개. 3주기? 17쪽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껍질이 1개고 원자과 전자가 하나래. 그럼 누굴 말하는 거야? 수소를 말하는 거죠. H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족의 의미하는 건 원자과 전자고 이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치? 가로줄은 뭐다? 주기고 얘는 뭐랑 똑같다? 뭐의 개수랑? 껍질, 전자 껍질이랑 똑같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몇 개밖에 못 온다?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원소의 성질이 주기를 띠도록 배열한 표를 뭐라고 할까요? 주기를 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족 원소 중에서 누구를 제외해? 수소를 제외한 걸 뭐라고 하지? 알칼리 금속. 얘는 우리 실험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은백색으로 광택을 띠는 애인데 산소랑 만나면 광택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칼로 잘려 안 잘려? 잘릴 만큼 무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산소랑도 반응 잘하지만 누구랑도 반응을 잘해? 물이랑도 반응을 잘해. 물에 녹으면 성질이 뭐가 돼? 물은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17쪽은 얘도 반응을 잘하는 애지. 그래서 얘는 기체로 떠다니다 자기처럼 갈망이 많은 애들 만나면 반응을 해버려. 그래서 이루는 분자를 뭐라고 하지?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이원자 분자. 그리고 특유의 색을 띈다고 했고 17쪽끼리도 갈망이 많으니까 많이 만나. 근데 누구랑도 잘 만나겠어? 1쪽이랑도 반응을 잘한다. 자, 우리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 반응을 직접적으로 하는 전자들을 뭐라고 한다 했지? 원자과 전자라고 했어요. 원자과 전자가 같은 거는 뭐가 같은 애들이다? 족이야, 축이야? 족이 같은 애들인 거지. 그 다음에
전자껍질의 개수. 전자껍질의 개수는 족이야, 족이야. 죽이지, 죽이에요. 근데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몇 개?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8개야. 자, 근데 만약에 우리 14번을 그린다고 해보자. 14번을. 14번 세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규소라는 애예요. 규소. 얘는 양승자 몇 개 있어? 14개가 있는 거야. 규소는 양성자가 14개가 있어.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 14개가 있어.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2개 들어갈 거야. 그럼 앞으로도 몇 개를 더 그려줘야 돼, 전자를? 12개 더 그려야 돼.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 8개 그려줘야지. 여덟 개가 찼네? 그럼 여기다 더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세 번째를 그려주면 되겠지?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지금 2개랑 8개 채웠으니까 몇 개를 더 그려줘야 돼? 4개를 더 그려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를 그려주면 이게 규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 얘를 외워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하면 이건 잘할 것 같은데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이거 번호만 잘 외워보세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55쪽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완성해서 오세요. 전부 다 제시 한 번씩 보고 가고요. 지금 빨리 복습해가지고 하나 틀린 것까지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시험 보고 끝나는 대로 갑시다. 오늘 시험 보고 걔를 다시 봐. 제 시험은 내일 같은 오거든요. 네? 제 네. 시험 같은 오. 빈칸만 외우지 마세요. OX만 외우지 마세요.